마치 자동차가 공장 조립 라인에서 쫙쫙 만들어지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어릴 때 하던 레고 블록처럼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? 와, 생각만 해도 신기하죠? 이게 바로 지금 전 세계 건설업계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모듈러 건축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. 오늘 바로 이 혁신적인 건축 방식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. 집을 자동차처럼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다면? 당연히 공사 기간은 확 줄고 비용은 낮아지고 품질은 공장에서 관리하니까 훨씬 균일해지지 않을까요? 맞습니다. 바로 이 어마어마한 잠자력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모듈러 주택에 열광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. 먼저 모듈러 공법이 과연 어떤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지 보고요. 그 다음엔 좀 이상한 나라마다 가격이 왜 이렇게 다른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. 그리고 기술 경쟁은 얼마나 치열한지, 여기서 우리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, 마지막으로 건축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. 이 모듈러 공법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, 그건 바로 속도입니다. 기존 방식보다 공사 기간을 짧게는 30%에서 많게는 60%까지 줄일 수 있대요. 이게 단순히 집을 빨리 짓는다 이걸 넘어서요.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난이나 언제 뜰지 모르는 자재값 상승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전 세계가 왜 이렇게 모듈러 기술에 돈을 쏟아붓는지 이유가 명확하죠. 공사 기간이 짧아지는 건 기본이고요. 통제된 공장 안에서 만드니까 품질도 일정하잖아요. 또 현장에선 그냥 조립만 하니까 시끄러운 소음이나 쓰레기도 훨씬 적고요. 와, 들어보면 정말 장점만 있는 것 같은데? 네, 이론상으론 완벽해 보이죠?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렇듯 조금 더 복잡합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. 거의 미스터리 수준이에요. 아니, 어떻게 똑같은 모듈러 기술인데 북미에서는 와, 이거 싸다 하면서 대안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비싸네 하면서 오히려 고급 옵션이 되는 걸까요? 이 이상한 가격의 역설,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보세요. 차이가 정말 극명하죠?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기존 집 짓는 것보다 한 10에서 20% 정도 싸게 먹히는 대안으로 통해요. 그런데 한국에서는요, 오히려 우리가 흔히 아는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보다 20에서 30%나 더 비쌉니다. 와, 이건 거의 정반대 상황이잖아요.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자, 먼저 미국 시장 가격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. 저기 1,800 스퀘어피트, 우리로 치면 대략 한 50평 정도 되는 집인데요. 총 완공 비용이 평균 27만 달러, 지금 환율로 하면 한 3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.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미국 현지 주택 가격을 생각하면 확실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선택지인 거죠. 그런데요, 미국에서도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합니다. 한 전문가의 의견이 아주 재밌어요. 이분 말이 공장에서 지낸다고 더 싸다는 건 그냥 판타지다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공장 노동자들 인건비가 현장 인력보다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는 건 결국 품질 관리나 공사기간 단축 같은 다른 장점들이 이 단점을 덮고도 남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렇다면 대체 한국은 왜 더 비싼 걸까요? 한국의 상황은 이게 좀 복합적입니다. 일단 자동화 공장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초기 투자 비용이 들죠. 그리고 아직은 시장이 주로 공공주택 위주라서 막 대량으로 찍어내서 원가를 낮추는 규모의 경지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. 근데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. 바로 우리 소비자들이 콘크리트 아파트라는 어쩜 세계 최고 수준의 주거 품질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점입니다. 수십 년 동안 부와 안정의 상징이었잖아요. 이 단단한 아파트가. 그 특유의 방음, 단열 성능을 가볍고 얇은 철골 모듈러로 똑같이 구현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비용이 확 올라가는 거죠. 이게 바로 구조적인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. 자, 비용 얘기를 해봤으니 이제 기술 경쟁의 무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모듈러 건축의 기술력, 이건 종종 그래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이걸로 판가름이 나곤 하거든요. 이 높이 쌓기 경쟁이야말로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대전이나 다름없습니다.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영국에서는요, 무려 20년도 더 전인 2006년에 이미 17층짜리 모듈러 공동주택을 지었다는 겁니다. 물론 건물 중심부는 콘크리트로 세우고 사는 공간만 모듈러로 착착 붙이는 하이브리드 방식이긴 했지만요.
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기술을 발전시켜 왔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. 그럼 한국은 어떠냐? 현재 우리의 최고 기록은 13층입니다. 현대 엔지니어링이 지은 이 건물,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. 바로 13층 이상 고층 건물에 적용되는 3시간 내화 기준, 이걸 통과했다는 점인데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이 났을 때 3시간 동안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야 한다는 거거든요. 무거운 콘크리트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철골 구조로 이 까다로운 기준을 맞췄다는 건 우리 기술력이 정말 세계 수준에 가까워졌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. 하지만 세계의 야망은 저 멀리가 있습니다. 호주 퍼스에서는요, 무려 50층짜리 초고층 빌딩을 하이브리드 모듈러 방식으로 짓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대요. 아직은 약간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모듈러 기술의 한계가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대담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런 높이 경쟁은 어떤 재료를 쓰느냐와 바로 연결됩니다.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아파트 중심 시장이다 보니까 고층에 유리한 철골 구조에 집중하고 있고요. 현대 엔지니어링과 포스코가 이 분야를 이끌고 있죠.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은 친환경적인 목조 모듈러가 저층 단독주택 시장에서 대세입니다. GS건설이 인수한 폴란드의 다누드라는 회사가 바로 이 목조 주택 시장의 세계적인 강자고요. 자,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이 좁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서 치열한 글로벌 시장을 어떻게 뚫으려고 할까요? 한국 기업들이 꺼내든 세 가지 전략 카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. 첫 번째, GS건설처럼 아예 잘 나가는 해외 회사를 사버리는 거죠. 단번에 기술이랑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M&A 전략입니다. 두 번째는 현대 엔지니어링처럼 자체 기술 개발, 즉 R&D에 집중해서 고층 기술력을 확보한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같은 아주 큰 프로젝트를 직접 노리는 전공법이고요. 마지막 세 번째는 삼성, LG전자 같은 기업들이 나서는 건데요.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스마트홈, IoT 기술을 모듈러 주택에 싹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주거 경험을 파는 융합 전략입니다. 그리고 이런 한국의 전략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. 바로 일본의 플레이북이죠. 일본 건설사들은 이미 미국의 주택 건설업체를 사들인 다음에 자신들의 그 효율적인 공장 생산 시스템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식하고 있거든요. 심지어 전자회사인 파나소닉까지 북미랑 인도에서 모듈러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니까요. 우리 기업들한테는 아주 좋은 참고서가 될 수 있겠죠. 자, 지금까지 모듈러 주택의 현실과 가능성, 그리고 각국의 정말 치열한 경쟁까지 살펴봤습니다. 그렇다면 이 모든 흐름의 끝에서 과연 건축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? 마지막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와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. 이제 모듈러 건축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건설 인력은 부족하고 나이 들어가고 있죠. 집값은 감당하기 힘든 정도로 올랐죠. 또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환경 규제는 점점 강해지고 있죠. 이 모든 거대한 흐름이 가리키는 방향, 그게 바로 공장에서 집을 만드는 모듈러 건축인 겁니다.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높습니다. 나라마다 제각각인 복잡한 건축 법규, 이걸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? 에이, 그거 그냥 컨테이너 집 아니야? 하는 낡은 선입견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? 그리고 가장 중요한, 언제쯤 더 많은 나라에서 확실하게 이게 더 싸다!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?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. 오늘 우리는 모듈러 주택이라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함께 살펴봤습니다. 아직 풀어야 할 숙제는 많지만 기술은 정말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시장의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죠. 과연 언젠가 우리가 살 다음 집이 공장 조립 라인에서 만들어져서 트럭에 실려 배달되는 그런 날이 올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.